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애국자가 바로 기업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해서 기업 만들고 또 그 기업의 직원들을 채용해서 일자리 만들고 국내외로 뛰면서 새로운 시장을 또 개척하고 거기에 또 우리가 또 사람들이 나가서 일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 모두가 우리나라를 살리고 또 국민을 위해서 경제를 살려왔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기업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때문에 여당이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막 떨어지니까 좀 당황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경제 정책 지지도는 아까 우리 브리핑 중에도 있었지만은 경제 정책에 관해서는 지지도가 25% 남짓.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그것의 거의 반 정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1년 전부터 이런 지표가 계속 유지되어 왔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은 말씀도 하시지만 우리 경제 이렇게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또 전통시장에 가면 못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꼭 우리 자유한국당이 시장을 좀 살려달라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우리 경제가 정말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아마 지난 정부보다도 이번 정부 들어와서 경제가 나아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을 저는 지금까지는 한 분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 정부 초기에는 그런 질문들에 대한 반응이 좀 많지 않았습니다만은 요즘은 가는 데마다 경제가 정말 어려워졌다, 못 살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대기업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또 중산층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빨간불을 무시하고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통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경제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우리 경제가 직면해 있습니다. 철학자 키케로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바보는 실수를 집요하게 끌고 간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묻진 않겠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바보는 그 실수를 집요하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결국 망하는 길을 가는 것이죠. 경제 정책을 대전환하지 않고서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경제 대전환위원회를 만들어서 지난 4개월 동안 경제 정책을 크게 바꾸기 위한 대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가 이제 오늘 민부론으로 나왔는데 민부론 그러니까 좀 어렵다는 분이 있어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국민이 부자 되는 잘 사는 그런 경제 그게 바로 민부론입니다. 나라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이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거든요.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하다. 이러면 행복할 수가 없죠. 지금은 이제 우리 나라가 잘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는 민이 잘 사는 이런 나라가 되게 하자. 우리 경제 살리는 정책도 국가 관주도가 아니라 시장 주도 경제가 되게 하자 등의 이야기를 아까 우리 김광림 위원장께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목표로 하고 있느냐? 2030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5만 불. 지금은 우리 소득이 얼마입니까? 3만 한 3천 불 정도 되죠.
우리가 2030년에는 10년 좀 뒤에는 5만 불 시대를 만들자. 이 4만 불까지는 조금 이 경제가 흔들릴 수 있고 또 불안할 수 있고 사회도 좀 어려워질 수 있답니다. 그런데 5만 불 시대가 되면 4만 불 후반부 시대가 되면 갈등도 확실히 줄어들고 또 위험도 확실히 줄어들고 그래서 정말 이제 안정된 선진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30년까지 5만 불 시대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우리 당의 정책에 대해서 좀 폄훼하는 이런 분들은 허황된 얘기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꿈도 못 가집니까 여러분? 꿈을 가져야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1971년도에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을 알아보니까 그때 250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 정부가 1980년에는 1000불 시대를 만들자 이랬어요. 250불에서 1000불 4배를 만들자. 다들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잘 살아 보세 이 노래하면서 했습니다. 해가지고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 목표는 1980년에 1000불을 목표로 했는데 실제로는 1977년 3년 당겨가지고 우리가 1000불을 이뤘습니다. 우리가 지금 5만 불 하니까 그거 되겠냐 이렇게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특정 정당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매년 성장률을 지금보다 조금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한 3.5%? 예, 3.5%. 예. 성장률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에는 7%, 8% 이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이제 그 성장률을 조금만 더 올리면, 저희 박근혜 지난 정권 시대에는 성장률이 3% 선에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그걸 키워보려고 했던 건데, 그것만 되면 5만 불 시대 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성장률이 오히려 자꾸 줄어들고 있다. 아까 우리 내년 금년 성장률을 2%로 보고 그것도 힘들겠다. 이런 이제 전문 기관들의 평가가 나오는 거 보면서 이거 정말 대전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꾸면 저는 사실은 앞으로 우리 10년, 11년 뒤에는 5만 불 시대도 갈 수 있다. 벌써 3만 2천 불, 3천 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부로는 1인당 국민소득 5만 불 시대를 첫째 목표로, 둘째 목표는 지금 우리 그 중산층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목표, 이거는 뭐 사실은 우리가 잘못된 거 고치기만 하면 할 수 있는데 중산층 70% 이러면 사회가 굉장히 안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산층은 7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표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G5 세계 5대 경제 강국이 되게 하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바른 정책으로 전환만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번영과 발전의 동력이었던 자유, 그리고 책임, 자율성, 이런 헌법 정신들이 되살아난다면 우리 경제 프레임 자체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 국민과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응급 처방부터 시작해서 장기적인 체질 개선 방안까지 이 민부론에 모두 담아 놓았습니다. 뭐 100%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저는 거꾸로 120% 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의 경제 정책을 대전환하면 가능할 수 있다. 국회에 여러 가지 입법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국회 입법 등을 통해서
이런 우리 민주론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차근차근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드리고 정말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이뤄내야 할 과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정의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비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이런 성장이 있을 수가 없지요. 제대로 된 발전이 있을 수가 없지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비정상적 국정 운영부터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합니다. 지금 이 정권은 국민의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 이야기 안 됐죠. 제가 이 대통령에게 총화와 대통령에게 50여 회에 걸쳐서 요구한 거 있어요. 이렇게 해달라. 아니 큰 정책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 만나달라, 바꿔달라, 뭐해 이런 요구를 한 50여 가지 했어요. 그러면 제1야당에서 그런 요구를 하면 정상적인 정부라고 하면 반응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직접 얘기 못할 것 같으면 거기 비서실장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아무 대답이 없어요. 딱 한 번 대답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하자는 대로 5당 대표 회담을 하자 하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맞지 않다. 그러다가 하도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제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대승적으로 5당 회담 하겠다. 그랬더니 그건 받더라고요. 그거 외에 나머지 하나도 우리 요구를 받아들여준 것이 없어요. 완전히 불통의 정부가 되었습니다. 이거 정상 아닙니다. 비정상 상황입니다. 이걸 고쳐야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또 야당의 목소리도 듣고 이렇게 해야 우리 경제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수출 중심의 경제인 우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외교까지 엉망이다 보니까 기업들은 더 죽을 맛입니다. 요즘 통상외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정부가 나서질 않고 있어요. 경제 살리는 일, 정부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 퍼주는 일뿐만 아니라 외교, 통상외교를 키우는 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국민 중심, 국익 중심으로 국정을 대전환해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가치 정상화입니다. 지금 정의와 공정의 가치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 회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국이 결국 물러나기는 했지만은 지난 2달 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말 혼란스러워졌습니까? 가치가 흔들려 버렸습니다. 입으로는 정의와 공정, 평등을 얘기했지만은 실제로 이 정부에서 누구보다도 더 불공정하고 또 불의하고 또 불평등한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셨습니다. 불공정한 사회에서는 경제도 자유롭게 뛸 수가 없죠. 불안하니까 뛸 수가 없죠. 또 기업가 정신도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이 정권의 망가뜨린 공정의 가치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국정 정상화와 가치 정상화를 통해서 제가 꿈꾸고 있는 것은 저희 자유한국당이 꿈꾸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를 세계 정상 국가로 도약시키는 것입니다. 민부론의 궁극적인 목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정상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그 기억을 되살려 보면 가능한 일입니다. 비정상을 바로잡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함께 달려간다면 또 한 번의 기적, G5, 미러클 코리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계 정상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의 비전으로 야호 코리아라고 하는 이런 슬로건을 걸고 있습니다. 쉽죠? 야호 코리아. 야호의 Y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A죠. A. 액티브. 우리 장년들은 활기차게 일을 합니다. 야호의 호, H는 해피입니다. 그래서 노년까지 행복한 그런
나라. 거기에 야호의 오는 one and all, 우리 모두 함께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청년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꿈꾸고, 그리고 장년들은 활기차게 일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노년에도 행복한 하나 된 대한민국, 이것이 야호 코리아 비전인데, 여러분도 우리 미래 세대에 물려줄 그런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드는 일에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부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저희들의 비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의 좋은 얘기 잘 듣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보완돼서 정말 공고한 그런 경제 살리는 민부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